안녕하세요. 이태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도표 분석과 작성 능력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산물, 그리고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총 3개의 목록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 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당구장 모양, 여기 있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뭐 설명해 주던가 혹은 저희가 어떤 공식을 주던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하게 이런 케이스가는 하고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친환경 농산물은 무농약, 저농약 중 한 가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저농약 신규 인증은 여기서부터 신규 인증은 중단되며 2018년 1월부터는 저농약이 아예 여기서는 약이 폐지가 됐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줬죠. 그러면 엄청나게 보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서 저희가 선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면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된 이유, 벌써부터 나왔죠. 신규 인증이 중단된 이후에 친환경 농산물 총 생산량은, 지금 총 생산량은 매년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봤을 때 증가했죠. 그리고 나서 감소했다 증가했으므로 저희가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저농약 인증 폐지 전 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친환경 농산물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농약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의 총 생산량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농약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절반 이상 차지하고요. 여긴 절반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을 보시면 저농약 같은 경우는 신규 인증 중단 이후에 매년 무농약 농산물을 봤을 때 농산물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넘었죠. 이때부터는. 그러므로 저희가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번을 보시면 2014년 이후 전년 대비 친환경 농산물 총 생산량은, 지금 총 생산량은 처음 감소한 시기는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했고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맞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2014년 이후에 전년에 비해 무농약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폭이 가장 큰 시기는 2017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14년 이후를 봤을 때 14년 이후를 봤을 때 저희가 무농약을 확인해 주신다면요. 가장 증가폭이 큰 시기는 당연히 여기겠죠. 그러므로 17년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 19년이 될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주어진 표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계산을 안 하는 선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할 선지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봤지만, 계산할 선지가 좀 많다면,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된다면 그런 선지는 좀 나중에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약물 투여 후 특정 기간이 지나 완치된 환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구장 보면 저는 안 써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부터 다까지 한 가지 질병에만 걸린 환자를 각 질병별로 40명씩 총 12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A가 저희가 봤을 때 질병 가가 저희가 총 인원이 40명, 그리고 여기가 40명, 여기가 40명을 선별하여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을 보시면 각 질병별 환자 40명을 무작위 10명씩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집단에 4가지 약물 중 하나씩을 투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A, B, C, D 총 가가 10명씩 들어가 있고요. 나가 10명씩, 다가 10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하고 보기를 봐주셔야겠죠. 보기를 보시면 완치된 전체 남성 환자 수가 완치된 전체 여성 환자 수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치된 수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약물 A에서 남자 인원 그리고 여자 인원을 다 더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계산은 뭐 무난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다면 남자 인원은 저희가 총 11 더하기 12 그리고 8 더하기 저희가 10을 할 거고요. 여자 인원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14 그리고 6 그리고 13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 더해 주시면요. 남자 인원은요 총 저희가 40명이 될 거고요. 여자 인원은 총 저희가 43명이 될 거기 때문에 여자 인원이 조금 더 많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4가지 약물 중 완치된 환자 수가 많은 약물부터 나열한다면 저희가 B, D, A, C다라고 했는데 D는요 저희가 총 23명이 완치됐고요. C 같은 경우는 14명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6명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21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B, D, A, C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요 지금 틀렸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를 만약에 했다면 선지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다음 걸 뭘 확인해야 되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기억을 틀렸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3번 아니면 4번 중에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D 아니면 니을 중에 디귿 아니면 니을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겠죠. 디귿과 니을을 보신다면 다 질병의 경우 완치된 환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을 다 더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니을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 수 대비 약물 D를 투여받고 완치된 환자 수의 비율은 25%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디귿을 하기보다는 다 더하는 것보다는 니을에 하나를 하는 게 낫으니까 니을을 보시면 지금 D를 투여받고 받는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120명이었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인원이 25%라고 했기 때문에 25%는 저희가 30명이죠. 25%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을이 틀려서 디귿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계산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직접 했지만 사실상 니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니은 니을을 하시고 그리고 기억과 디귿 순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 표는 2018년과 2019년 14개의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라고 하고 표가 나오는데 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9년 표와 그리고 2018년 표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선지부터 보시면 2019년 경기의 5톤 미만 어선수는 작년 대비 10% 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요. 여기 경기가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946, 330, 175, 135, 저희가 117을 다 더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에 경기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어선수는요. 다 더해 주셨을 때 1700 저희가 3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2019년도에 경기 지역의 수는요. 저희가 910, 283, 158, 114, 118을 다 더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 더해 주신 거는 1500 저희가 83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증감률이 여기서 증감률이 10%라고 했는데요. 이걸 직접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므로 10%가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에 10%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10%는요. 대략 17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1703에서 170명을 뺀 1533명이 나왔는데 1533명은 10%가 감소한 인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보다 많음으로 10% 이상 증가한 건 아니구나. 10% 이상 감소한 건 아니구나. 10% 미만으로 감소했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마저 보신다면 2019년 대구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미만 어선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는요. 2018년에 793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소했죠. 그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기 때문에 인천 또한 저희가 봤을 때 147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소했고요. 울산 또한 감소하고 세종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다 감소한다고 하는 내용에서 모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2018년 대구, 세종, 충북을 제외한 2018년 보시면 대구 그리고 저희가 세종 그리고 저희가 충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이상 2톤 미만 1톤 이상 2톤 미만부터 저희가 4톤 이상 5톤 미만까지 톤급이 증가할수록 어선수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시면 감소하죠? 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는 좀 나중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을 원래 마지막에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봐야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증가되는 형태가 있는지를 조금 찾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함으로 인천에서 모순이 나왔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도 맞아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 2018년과 2019년 모두 1톤 이상 2톤 미만 어선수는 충남이 세 번째로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1톤 미만 1톤 이상 2톤 미만 보시면 가장 큰 게 전남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저희가 여기 있는 경남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온 게 저희가 여기 있는 충남이 세 번째가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여기서 보신다면 저희가 가장 큰 게 전남이 맞고요. 두 번째가 경남이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부산이 세 번째이므로 이 또한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에서는
1톤 미만 어선수 대비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수의 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라고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서 네, 인천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네, 1톤 미만은 147이고요. 그리고 3톤에서 4톤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제주에서는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1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표가 2개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푼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화면을 본다면 2개를 비교해서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러므로 계산보다는 먼저 비교하는 걸 먼저 해주시고 계산은 나중에 하는 패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표는 갑국의 멸종 위기종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그럼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당구장 모양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보시면 멸종 위기종은 멸종 위기 1급과 멸종 위기 2급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여기 멸종 위기종이 1급과 2급을 합쳐 나온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를 보시면 멸종 위기종으로 포유류만 저희가 10종을 추가적으로 지정한다면 전체 멸종 위기종 중 포유류의 비율은 1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 264에서 10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포유류도 늘어난 이만큼이 되겠죠. 결론은 지금 274에서 30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걸 직접 계산하면 참 좋지만 비율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 270분의 30이다. 여기는 9분의 1이다 라고 본다면 여기는 저희가 10%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선지는 저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번 선지를 보시면 각 부류에서 멸종 위기종 중 1급의 비율은 무척추 동물과 지금 무척추 동물과 지금 그리고 식물이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척추 동물을 보신다면 저희가 32분의 4죠. 네. 32분의 4가 돼서 8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식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희가 88분의 11이라서 8분의 1. 같은 비율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 또한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멸종 위기종에서 5종씩을 취소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총 저희가 봤을 때 7종이죠. 그러므로 35가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전체 멸종 위기종 중 조류의 비율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조류의 비율은요. 지금 264분의 저희가 63이죠. 그런데 만약에 5종씩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264에서 35를 뺀 229분의 58이 되고요.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5를 빼면 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라는 숫자가 크죠. 하지만 조류는 상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3 중에서 5라고 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그러므로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비율이 많이 줄겠죠. 하지만 조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비율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늘어난다, 줄어든다 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계산은 해야 되지만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 주신다면 여기에 계산은요 대략 0.23
네, 8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계산은 0.253이 나와서 전이 더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3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도 보시면 각 부류에서 멸종 위기종 중 멸종 2급의 비율은 조류가 파충류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2급의 비율을 보시면 조류와 파충류를 보셨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63분의 49죠. 그리고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분의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에 70%를 확인하는 거죠. 70%, 60에 75%면 저희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45보다도 크죠. 그러므로 얘가 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4번 보기 또한 맞고요. 5번 보기 또한 봤을 때 포유를 제외한 비율을 상대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똑같은 부분에서 반절 이상이면 되는데 다 이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또한 맞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2017년과 18년 주요 10개 자동차 브랜드 가치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표가 좀 길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선지와 같이 보신다면 2018년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가 2017년 대비 하락한 브랜드는 2018년 가치평가에도 감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18년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전체 제조업계 순위를 봐야겠죠. 제조업계 순위를 보면요. 지금 여기서 감소한 형태를 찾으면 여기서는 증가했죠. 증가했고요. 쭉 봤을 때 감소한 게 여기 F5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저기 봤을 때 감소한 부분은 여기 부분과 여기 총 이 세 군데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세 군데를 확인하고 브랜드 가치액도 비교를 해야겠죠. 브랜드 가치액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F5 그리고 X5 그리고 NI를 보시면 지금 여기는 증가했고요. 여기는 감소했고요. 여기 또한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니은을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브랜드 가치평가액 차이가 지금 브랜드 가치평가 차이가 세 번째로 큰 브랜드가 B2라고 했는데 여기에 차이를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표시한 이유는 아래는 숫자가 당연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왜냐하면 여기 해봐야 1이죠. 차이가 1이고 여기가 6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의 숫자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TO부터 확인해 주신다면 TO 같은 경우는 31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BN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 HO 같은 경우가 저희가 12,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봤을 때 22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는요. 당연히 여기 TO가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그 다음에 4등이 되므로 저희가 봤을 때 니은 또한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 마이너스 22여야 돼서 이거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지에서 나온 가치평가액의 차이라고 했죠. 차이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마이너스 20이 나지만 22만큼 감소했지만 차이는 22만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가 저렇게 될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귿을 보시면 2018년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와 지금 전체 제조업계 순위와 그리고 2017년 자동차
자동차 업계 내 순위가 2017년 대비 모두 상승한 브랜드는 2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위가 증가한 거와 순위가 증가한 거를 확인해야겠죠. 순위가 증가한 브랜드는요, TO.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TO 그리고 B 지금 증가한 브랜드만 확인한다면 지금 여기 브랜드가 다 증가한 브랜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계도 확인했을 때 자동차 업계는 근데 다 똑같죠. 다 똑같으므로 증가한 브랜드가 지금 여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개밖에 없구나 라는 디귿의 답은 맞겠죠. 그리고 니을 보시면 자동차 업계 순위 기준 상위 7개. 상위 7개는요. 저희가 2018년하고 2017년을 다 봐야 되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여기가 7등이 있고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브랜드 가치 평가의 평균, 지금 브랜드 가치 평가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6등까지는 다 똑같지만 지금 7등만 다른 거죠. 지금 W5라는 6등까지는 똑같고요. 지금 17년도에서는 저희가 X5 그리고 18년도에서는 A주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지금 오른쪽이 더 지금 큰 쪽이 많죠. 그리고 비교해 봤을 때도 확실히 18년도가 크므로 17년도보다는 증가한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을 또한 맞다라고 굳이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계산한 게 여기에 22를 메꾸고 또 남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18년도가 평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1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갑북의 대학 유형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고요. 지금 대학 유형별 현황과 저희가 이제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보기와 같이 보신다면 학과당 교원 수는 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많다라고 했는데요. 기억에서 저희가 학과와 교원 수를 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공립대와 저희가 사립대를 비교해 주신다면 공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354명이 교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 공립이고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49,770이 나와 있고 그리고 8,353이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사립. 사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비교를 한다면 지금 여기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대부분. 그랬을 때 지금 8,000이기 때문에요. 대략 여기는 5만이고 저희가 8,000이라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대략 봤을 때 아마 한 5번, 4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5번이면 8호 40이기 때문에 5점 얼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숫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얘는 지금 40이 354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8번까지 가능하겠죠. 84, 32가 되고 94, 36, 9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8번 이상은 될 거다라고 저희가 비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립이 사립보다 학과당 교원 수가 훨씬 많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은을 보시면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 지금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 저희가 국립대학 입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니은을 확인했을 때 지금
35만 저희가 35만 5,772에서 지금 78,888이 20%를 차지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직접 나눠봐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에서 어차피 10%면요 이만큼이 10%겠죠. 한 자리가 없어진.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가 10%가 되는 거가 3.5만 정도가 될 거니까 20%면 7만 정도 되겠네. 7만보다 조금 더 많겠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7만 훨씬 넘죠. 그러므로 20%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증가할 거다,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니은 또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을 보시면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의 비율. 지금 입학생 대비 저희가 졸업생을 확인한다면 공립대학이 지금 공립대학이 저희가 국립대학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입학생을 종합생을 봤을 때 입학생보다 졸업생의 수가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지 봤더니 졸업생이 더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립대학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을 때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 비율은 공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다라고 하는 디귿 또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을을 보시면 각 대학 유형에서 남자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직원 수를 보시면 지금 총 직원이 이만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이 이만큼의 비율을 이만큼의 인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직원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아니죠. 네, 직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주신다면 총 직원에서 여성 직원이 3,25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성 직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반절이 넘죠, 여성이. 그러므로 여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남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항상 다 많은 건 아니다. 공립에서는 여성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니을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4번인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은 각 연구소에서 제습기를 A서부터 E까지 습도별 연간 소비 전력량을 측정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같이 보신다면 습도 70도에서 연간 소비 전력량이 가장 적은 제습기는 A이다. 이거는 뭐 숫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는 1등, 그리고 2등, 3등, 4등, 5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건 A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네.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각 습도에서 연간 소비 전력량이 많은 제습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습도 60대와 습도 70대는 동일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수를 매겼죠. 여기도 마저 매겨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1등, 2등, 저희가 3등, 4등, 5등이 되겠나요? 근데 순서가 1등, 2등이 뒤바뀌었죠. 그러므로 니은 보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티귿, 습도가 40도일 때 제습기 2에 습도가 40도일 때 제습기 2에 연간 소비 전력량은 습도가 50도일 때 제습기 B의 연간 소비 전력량보다 많다라고 했으므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을 보시면 제습기가 각각 연간 소비 전력량은 습도 80도일 때, 습도 80도일 때가 40도일 때 1.5배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에서 1.5배 한 게 여기 있는 애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절반인 한 275를 더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925으로 1.5배 한 게 더 크다. 이걸 다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에서 저희가 우선 기역과 디귿이 맞았고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인데 결국엔 리을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마저 해주신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90, 300 여기가 330이죠. 결국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주시면요. 얘는 저희가 봤을 때 저 여기서 925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봤을 때 저희가 82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840, 870, 그 다음에 900, 그리고 900, 90이 나오게 된다라고 봐서 지금 80%일 때가 더 크고 다 크지만 여기서 2에서만 저희고 1.5배가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이 때문에 리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답이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2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세계 주요 터널 화재 사고 A서부터 F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터널 사고에 대한 길이, 규모, 비용, 기간, 그리고 사망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고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고 비용은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사망자에다가 총 5억이라고 하는 인원당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저희가 선지를 보시면 터널의 길이가 길수록 사망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터널의 길이와 사망자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터널이 가장 긴 걸 봤더니 저희가 사망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므로 1번 선지는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화재 규모가 클수록 저희가 1등 그리고 2, 3, 4, 5, 6이죠. 복구 기간이 길다라고 했는데 복구 기간이 저희가 긴 거는 아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2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사고 A를 제외하고요. 지금 복구 기간이 길다는 거는 저희가 1등 그리고 2, 3, 4,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복구 비용이 크다라고 했는데 복구 비용을 보면 1등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거 맞고요. 그 다음이 여기가 2등이기 때문에 여기도 맞죠? 그리고 3등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모순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4등은 맞고요. 5등인 걸 봤으니 지금 D하고 F 때문에 저희가 3번은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저희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고는 저희가 봤을 때 2죠. 그리고 사고 비용도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비용 같은 경우가 복구 비용에다가 인원인 5억을 곱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비용을 확인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5억을 곱한 금액과 여기를 합한 비용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망자의 차이인 한 40 정도를 뺀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 153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3, 2, 7, 6이라고 하는 금액과 570 더하기 그리고 여기 뺀 153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금액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보신다면 여기 해봐야 저희가 5 곱하면 한 700, 한 800 정도 되겠죠. 800 더하기 570 한다고 해도 3000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저희가 복구 비용이 지금 사고 비용이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사망자가 30명 이상인 사고를 제외하면 사망자가 30명 이상인 사고를 제외하면 지금 여기 사고와 지금 여기 사고를 제외하면 화재 규모가 클수록 지금 화재 규모가 클수록 1등 그리고 저희가 2등 그리고 3등 4등이 되겠죠. 클수록 복구 비용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복구 비용이 봤을 때 1등 그리고 얘가 2위 3등 4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번 선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을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등수를 매기면 그 등수에 따라서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차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